애시당초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긴 대로 못 살아서 힘든 거예요. 다들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데 누군가의 정답, 이거를 강요받고 내가 거기에 억지로 맞추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 쓴소리를 못하는 분들은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성향상.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쓴소리 하기 어려운 누구를 하나를 찝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실 거면 회사를 안 다니시는 게 낫고요. 뭐 이렇게 말해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컨텐츠가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 거를 해보시라고 하고 피드백을 드리죠. 해결하려고 하면 다 방법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야기 나누는 세션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코칭을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포티파이의 문우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우리입니다. 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두가 나다움을 건강하게 발휘한 세상을 꿈꾸는 포티파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문우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창업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했고 또 고전에는 맥킨지앤컴퍼니에서 또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의사를 하시다가 네. 또 컨설턴트를 네. 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했었는데요. 네. 환자가 제 대학병원에 있는 한 5년여 사이에 정신과를 찾는 환자의 수가 15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늘었어요.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뭐 의사가 그렇게 늘진 않으니까 제가 정말 한 3시간 진료를 보는데 한 30명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요? 뭐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5분 뭐 이래요. 네네. 예. 근데 사람들 오실 때는 오은영 선생님이 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진료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이분들의 이 깊은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네. 저희 환자분들을 보다가도 어떤 분들은 뭐 왕복 4시간, 5시간 거리를 오시는데 10분 얘기하고 돌려보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 이 병원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한계가 있다. 네. 저 바깥 세상에는 네. 힘드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네네. 아, 이거는 좀 더 스케일러블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맥킨지에서 일을 하면서 네. 비즈니스 경험이 조금 있었고 그때 네. 마침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확산 가능한 것들을 하는 연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뭔가 결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네네. 조금 순진한 마음으로 네. 창업을 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포티파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포티파이 회사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경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네. 거를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미션은 모두가 나다움을 건강하게 발휘한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 들으면은 좀 막연한데 이게 왜 이런 미션을 정하게 됐냐면 너무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힘든가를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힘들 때는 생각을 이렇게 달리 해보세요. 뭐 아니면 이런 명상을 해보세요. 뭐 이런 뭐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이 우울함이 극복이 될까 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사후약 방문. 네. 애시당초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예,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긴 대로 못 살아서 힘든 거예요. 누군가의 정답,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거를 강요받고 내가 거기에 억지로 맞추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네. 자기가 추구하는 철학이 아닌 사회에서 바라보는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나한테 원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네. 이제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나요? 거기서 네. 불일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불일치가 나는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창업을 하고 그걸 겪었어요. 네. 아, 창업하시고도 겪으셨나요? 하고 나서 되게 뼈저리게 겪었던 것이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스타트업 요새 힘들잖아요. 요즘 스타트업이 너무 쉽지 힘들고 않습니다. 이제 펀딩이나 이런 것들도 힘든데 이제 투자를 돌고 막 하는데 주변의 대표님들이랑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주변에 그냥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봐도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화려한 언변으로 막 투자자들에게 막 불을 지펴가지고 막 이렇게 해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잘 하시고 혹은 되게 이제 스타트업 보면은 막 새벽까지 막 팀원들이 달리고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푸시를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 무엇 하나 하지 못하는 심지어 집에도 안 가고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막 애 5살이야. 그렇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전형적인 창업자의 리더의 상에 저는 하나도 부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괴로웠어요. 그럼 스스로도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대표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리더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우울해졌었거든요. 투자자분의 한 분이 그때 저를 어떤 짜장면 집에 부르셨어요. 중국 요리를 막 이만큼 시켜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요리를 막 먹는데 저는 되게 불안했죠. 왜냐하면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투자도 그래서 뭐라 하실까봐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투자자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대표님 여기 되게 맛있는 다양한 요리가 있죠. 이러시는 거죠. 네, 맛있네요 하는데 근데 이 집은 짜장면이 진짜 맛있다. 나는 여기 짜장면 먹으러 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요즘에 주변에서 뭐 스타트업 대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소리 많이 들으시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내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랬더니 대표님 이 집에 내가 짜장면 먹으러 오는 것처럼 대표님한테 투자한 건 대표님만의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처럼 하라고 투자한 거 아니니까 하시던 대로 잘 하시는 거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힘을 얻어서 했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세상을 봤더니 다들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뭔가에 자꾸 맞춰서 쫓아가면서 자기를 깎아내면서 사느라고 이거는 자기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진짜 잘못됐다. 우리가 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다움을 실현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수용하고 도와주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미션을 정하게 됐어요. 와, 저는 지금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뭐 대기업에 사실 22년 있었거든요. 이제 굴지에 2군데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갈등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스타일이 있고 제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조직에서 그 부분이 살짝 안 맞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보스분이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진수 너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같은 애다. 근데 네가 그걸 감추려고 하면 너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다 괴로워진다. 오히려 너가 가진 장점을 잘 발휘를 하면 오히려 조직에서도 빛이 나고 조직의 성과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더 나도 내가 가진 모습으로 빛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다들 내가 기업의 뭔가 부속품처럼 기업이 원하는 거에 되게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기업 임원분들도 제가 코칭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 어떤 사람을 임원을 시킬 때는 부속품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유니크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휘해서 네가 변화를 만들고 뭔가를 이끌어라 하고 시키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임원 코칭을 할 때 그 임원분이랑도 면담을 하지만 그 위에 분, 뭐 대표님이랑도 면담을 해서 이 임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뭘 원하시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가진 되게 유니크함을 발휘하기 바라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막 트레디셔널한 오래된 기업인데 되게 진수님처럼 뾰족한 강점을 가진 사람을 임원 시켰어. 왜 시켰겠어요? 그걸 이제 더 부각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우리 조직 혁신을 좀 불러일으켜라라고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강점에 집중해서 확 해야 되는데 내가 임원이 됐으니까 기업에 뭔가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못해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스타트업 대표가 느꼈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비슷해요. 조직 안에서도 저도 그런 거 했었던 1년차 임원 때 나는 내가 다른 임원들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데 막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저도 그때 결론을 내린 게
게 내가 가진 걸 굉장히 잘 발휘해서 맞습니다. 결국은 성과를 내고 조직에서 그걸 부각을 더 시켜야 맞아요, 사실 맞아요. 조직에서 나를 임원을 시킨 거에 대한 이제 리턴을 해준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어떤 분이 이제 임원이 됐는데 이분은 외부에서 좀 경험을 많이 쌓고 네네네. 오셔서 임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분위기도 좀 잘 파악 못하고 있고 네. 다른 피어 그룹이나 좀 젊으셨어요. 네. 임원분들이랑 스타일도 다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익이 들어있었는데 이분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부 경험이 많고 하니까 되게 비저너리하고 아이디어도 그렇죠. 많고 네. 이런 장점이 있는 분이셨고 네. 그 위에 분도 그거를 끌어내려고 임원을 시키신 거예요. 새바람을 불러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당신 그 비저너리함이 진짜 멋있는 거고 반짝반짝하고 남들 못하는 거다. 당신 네. 그걸로 이 조직을 혁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분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그걸 막 설파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성과도 그러면 너무 잘 나고 네. 물론 이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네. 그 밑에 또 다른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레버리지해라.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한 그 강점을 좀 발휘하게 해주셔서 되게 잘하셨던 그런 케이스도 기억이 그 나요. 코칭에서 좀 좋았던 사례네요. 네네, 코칭 사례로 기억이 나요. 지금 포티파이는 이렇게 심리적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케어를 하는지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분을 이제 코칭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분이 중요한 리더분인데 번아웃이 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듣고 이제 시작을 하는 포인트고 왜 번아웃이 왔을까? 를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네.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데이터를 어떤 거를 수집을 하냐면 일단 이분의 번아웃이 얼마나 심한데 정말 그래서 우울해? 불안해?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왜 번아웃이 왔느냐를 볼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뭐 관계지향적인지 목표지향적인지 꼼꼼한 성향인지 그거를 일단은 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건지 이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한테도 수집을 하지만은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HR을 통해서도 또 수집을 하고 이분에 대한 굉장히 다각도의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뭐 검사도 하고 네. 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돼요. 네. 이제 그거를 보면은 번아웃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위임을 못했어. 근데 위임을 왜 못하지? 위임을 못하는 이 기저에는 어떤 사람들은 진수님은 내가 위임을 못하고 왜 못하실 것 같으세요? 잘하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저는 위임을 잘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못 믿었다. 이 친구가 제가 과거에 뭔가를 시켰을 때 그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자꾸 부족하게 가져오는 게 반복이 될 때 그럴 때는 위임할 때 이렇게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잘해내지 못할 것 같다. 네네네. 성과가 안 나올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컨트롤을 하고 내가 좀 네. 다 봐줘야 될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으로 위임을 이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네네네.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시키면 싫어할까봐 원망할까봐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요? 일만을 시키는 것 때문에 특히 젊은 리더분들 중에서 눈치 봐서 못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의외네요. 네, 그런 부분 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면 그런 이유로 못하고 이 사람이 네. 굉장히 성과지향적인 사람인데 옛날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솔루션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성과지향적인 분들은 내가 이 매니지를 이제 탁 쥐고 컨트롤하고 싶은 이 욕구의 밑에 뭐가 있냐 나의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가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가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불안의 요인을 네, 찾아내고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네,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소리를 못하는 거죠. 단호하게. 네. 그런 거를 못하는 이유는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같이 연습하고 그런데 달라지는 그 쓴소리를 못하는 분들은 사실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도 맞아요. 성향상.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세요? 꽂히는 이유는 네. 이 쓴소리를 하는 거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 관계에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네. 욕구가 굉장히 크신 네네네.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 관계를 망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으면은 쓴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네. 그거를 연습해보게요. 그래서 저는 뭐 쓴소리 하기 어려운 누구를 하나만 찝어가지고 쓴소리를 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보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쓴소리를 하면은 원망을 하거나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었다고 하고 그 경험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그걸 또 막 얘기를 하면 이게 쓴소리 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케어하는 거구나. 그럼요. 예, 그걸 알게 되면은 변화하시게 되죠. 맞아요.
조직에서 특히 리더가 이제 하위 리더들을 또 성장시켜야 되는 맞아요. 그런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피드백을 주면서 감정을 섞지 않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이분은 굉장히 내가 정말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투는 부드러운데 그렇게 일을 하실 거면 회사를 안 다니시는 게 낫고요. 뭐 이렇게 말해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컨텐츠가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 거를 해보시라고 하고 피드백을 드리죠. 아, 그걸 이제 또 네, 연습을 네, 하면서.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죠. 좀 전에 번아웃 얘기를 하셔서 번아웃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네. 번아웃이 오는 요인들이 그러면 다 다른 거죠. 맞아요. 그 번아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해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일이 많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영향을 안 줘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도 번아웃 한번 네. 겪었거든요. 네, 근데 네. 번아웃을 제가 일을 일주일에 막 100시간씩 할 때도 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 왔던 원인을 제가 스스로 이제 그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게 이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번아웃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네. 좀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진훈이 같은 스타일들은 내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훼손될 때, 네. 그럴 때 번아웃이 와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사람마다 원인은 다른데, 이게 뭐 그 관계지향적인 분들은 갈등이 있을 때 오고. 아, 거기서도 번아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성향이. 근데 다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공통적인 요인이 뭐냐면, 질적 직무부하. 그러니까 양 말고 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가 모르겠고 명확하지 않은데. 아, 그럼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거네. 자기 하는 일이 이게 내가 무슨 의미고 이거 하라 그랬다 저거 하라 그랬다 바뀌고 아레나도 명확하지 않고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거 일이 많진 않은데 네네네. 그런 때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 진짜 내가 지금 지치게 일을 해요.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바쁜데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바쁜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런 거가 네. 진짜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게 되게 거의 질적 직무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든 위에서 정리를 해주시든 그게 중요하죠.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100시간을 해도 회원감을 느끼면서 일하면 번아웃 안 와요. 그래서 많이들 번아웃 왔다 그러면 아유 좀 쉬어라. 뭐 운동해라. 회사에서 잠깐 일주일 휴가 드릴게. 네네네.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이 뭐 그런 걸로 되진 되는 게 않죠. 안 돼요.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번아웃의 그 이유도 다르다. 다르다. 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해준다. 맞아요. 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포티파이가 코칭을 해드리는 주로 이제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저희는 리더분들. 네. 리더분들도 다양하잖아요. 뭐 대표님부터 뭐 신임 리더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리더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임원급 분들이 한 저희 풀에서 한 20-30%. 네. 나머지는 중간 관리자나 신임 리더 이런 네. 분들이고요. 대표분들을 코칭하실 때 요즘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마주하시게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대기업 쪽하고 약간 이제 스타트업 쪽하고는 어떻게 좀 결이 다른지 요즘 대표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그것도 사람마다 다양하기는 한데 네. 또 성향마다도 좀 다르고 한데 대표님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구성원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런 질문들 아까 말했던 질적 직무부하랑 연결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특히 스타트업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왔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가 스스로도 제시를 잘 못하고 내 스스로도 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코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미션을 추구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해볼 겨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이 있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가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부분을 인지하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나요? 엄청 좋아지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되게 모티베이션 돼요. 왜냐하면 대표님들도 그냥 그날 막 정신없이 치여가지고 살기 바쁜데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지? 스타트업 대표 좀 되시면 되게 또 똑똑하고 옵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걸 잊어버리시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거가 다시 한번 이제 의무부여가 되고 상기가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설득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조차도 우리의 미션과 비전에 막 감화가 돼서 달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하시면서 본인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 네. 구성원들도 되게 동기부여하면서 끌고 가시고 한 방향으로 이제 그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다들 그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고 대표들이 혹시 뭐 번아웃을 겪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엄청 많죠. 예, 대표님들은 굉장히 많은 번아웃을 겪고 있고 좀 뭐 스타트업 대표들 모임 가면은 막 서로 막 이런 얘기야. 너는 무슨 약을 먹니? 불안약 이게 좋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가는 자리에서 유난히 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제 정신과 네. 의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네. 한 분이 물어보면 나는 이거 먹는데 이 약은 어때?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네. 그 정도로 네. 대표님들 사실 우울감이나 뭐 번아웃이나 많이들 경험하고 저는 아까 있으세요. 이제 불안을 이야기하실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중간 리더나 밑에 직원이나 이쪽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표님들 또한 또 네네네. 마음 한켠에 엄청난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이 모든 것의 의사결정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내가 터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그럴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구성원들한테도 다 얘기할 수는 어렵죠. 없잖아요. 네. 혼자 그러면은 이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외로움도 많이 느끼시고, 불안감도 커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 참 외로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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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네. 대표는 아니지만 네, 네. 거의 대표랑 같은 고민을 나누고 네. 하는 경영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간 관리자들이 있을 맞아요. 건데 사실 저는 저의 커리어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일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밑에 친구들도 동료에서 끌고 가야 되고 맞아요. 이제 위에 분들의 이제 엄청난 그 프레셔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다 받아내야 되고 그걸 또 계속 설득을 하면서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이 중간 단계 때가 가장 갈등이 많고 힘들었는데 이것도 좀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트레이닝은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중간 관리자급에 할 때 코칭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들 사이의 매개체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맞는데 네. 제일 많은 부분이 중간 관리자, 매니저 하기 싫어요. 아 진짜요? 그냥 하기 싫어. 네, 우리 때는 뭐 사실 다 하고 싶어 했고 요즘에는 그냥 하기 싫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동기부여 자체가 안 네, 되었다는 내 거네요. 스스로도 이거를 왜 해야 돼? 나는 그냥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죠. IC로서 그냥 쭉 있으면서 월급 받고 아니 나 뭐 그렇게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해먹고 싶은데 이렇게 굳이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위랑 조율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거냐? 아,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되게 받죠.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도록 도와드리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도와드려야죠. 그러려면은 이분의 내 궁극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나는 언젠가 뭐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든지 내가 생각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신이 그거를 하려면 언젠가는 사람을 이끌고 매니지하고 이거를 하셔야 된다. 대부분의 꿈이 혼자 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돈 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네. 지금 이걸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드려요. 네. 아 그러네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면은 너무 싫지만 나의 꿈이나 나의 비전과 연결을 해서 그걸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은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거를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대부분 다 그 중간 관리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이 그 동기부여에서 많이 오고 네, 그 네. 동기부여가 됐을 때 이제 이슈들이 해결이 되는 과정들을 많이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시작을 하고, 근데 마음가짐이 되게 다른 거죠. 그 나답게 산다라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 네. 부분인데, 회사에서 너 뭐 과장 하라고 했으니까, 팀장 하라고 했으니까 해. 아,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나답진 않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거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는 여기서 이런 걸 얻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러이런 보완점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메꿔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답게 산다는 게. 나다운 대처 방안, 나다운 이유를 찾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또 본인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 끌어내서 맞아요. 세상을 마주하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바로 그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해결하려고 하면
다 방법은 있어요. 어쨌든 그 의지를 이끌어내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포리파이가 열심히 네. 하고 계신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